안녕하세요. GTG 김종명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수능 킬러 문제 배제하는 조치와 공교육 활성화 그리고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가 나는 것을 해설해드리는 학부모님 설명회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킬러 문항 배제와 고교학점제 학부모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킬러 문항 배제와 고교학점제 이번 뉴스에 나온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배경 지식으로 고교학점제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육부가 26일, 27일 발표 2번 했어요. 발표 2번 난 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입시 전체적으로 보고 고교학점제 준비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막 한참 이슈가 됐어요. 조금 더 볼게요.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2018학년도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빼고입니다. 일반고에서 서울대 입학실적을 데이터를 낸 게 있어요. 윤도영 입시전략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낸 데이터고요. 수시로 수능 없이 수시로 서울대 몇 명 갔는지를 볼 거예요. 고교 의대 열풍 불기 직전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최상위권의 대표값이 될 수 있어요. 강남 한 60만 명 조금 안 돼요. 강남구에서 110명이 갔습니다. 서울대를 일반고에서요. 인천이 한 300만 조금 안 돼요. 약 5배 인구입니다. 강남이 5배인데 78명이 갔네요. 수시가 인구가 5배 많은데 수시로 강남이 더 많이 갔네요. 금수저 전형인가요? 수시는? 정시 한번 볼게요. 정시는 강남이 74명이 갔습니다. 여기는 수능 100%입니다. 서울대 정시는, 요 당시는. 그런데 인천은 한 명이 갔어요. 정시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능으로 가는 게. 수능 킬러 문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킬러 문제 어쩌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대체로 중2 이하라고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 세대이기 때문에 현 중3부터 그 위로 N수생까지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별 상관이 없습니다. 현 중2가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넘어갈게요. 이게 옳으니 그러니 잘했니 못했니 또 넘어갈게요. 다만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확실해진 거 한두 개가 더 있어요. 그거는 첫째, 수능이 절대평가될 거냐. 아직 요건 발표가 안 났거든요. 올 하반기에 발표 날 예정인데 절대평가인지 아닌지 발표는 안 났는데 수능이 절대평가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그 다음에 대학별 논술, 구술, 신청 면접, 공고사 이런 종류는 안 된다. 이 두 개는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확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갈게요. 먼저 이번 교육부 발표를 이해하시려면 고교 학점제를 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학부모님 설명회를 했고요. 그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GTG 수학 유튜브 오셔서 보시면 자세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를 위해서 약간 요약을 할게요. 첫째, 어떤 사실이 있냐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된다. 여기 고1 과정까지 절대평가되느냐, 고1은 상대평가되느냐, 알쏭달쏭 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됐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능은 절대평가가 원래는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거의 굳어졌어요. 다음 특목고 자사고 원래는 폐지돼야 맞아요. 그런데 폐지 안 되는 걸로 됐죠. 하지만 그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여전히 물음표는 있어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교과목 종류가 수강하시는 과목이 확 늘어요. 그게 고교 학점제 본질이에요. 옛날에는 문과, 이과 딱 두 개만 있다가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거를 다 전공할 수 있게 대학교처럼 펼쳐놓자. 여러 개의 트랙이 있게 만들자가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교과목 종류가 지금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게 돼요. 지필평가가 아니고 수행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미 수행평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더 늘 것이다. 지필평가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는 지필평가도 논서 수령으로 확대될 거다. 이따 조금 따져드릴게요. 다음 수능 범위가 현재는 고3 일부 과정까지 나오거든요. 수능이.
그런데 고교학점제 되면 이론적으로는 고1 과정만 나오든지 아니면 고2의 일부 과정까지만 나와야 돼요. 아마 고2 1학기 과정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 외에 온라인 수업이니 지역 공동 수업이니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슈가 되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따로 옵니다. 그중에 제일 굵직한 건 수능 내신 두 개가 절대평가 된다예요. 한번 볼게요. 내신 절대평가 요번에 발표 났죠. 그 다음에 A 학점 몇 프로, B 학점 몇 프로 이런 거 전체 총 수강자가 몇 명이다 이런 거 다 나타내게 됐어요.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내신 절대평가를 불러일으켰다. 다음 과목수가 폭증하는데요. 1대 공통과목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2, 고3 때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요. 수학, 과학 분야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과목 고1 때 듣는 겁니다. 공통수학 1, 2, 기본 수학은 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거예요.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시간 1, 2 이런 게 있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게 고2, 고3 때 하는 거예요. 일반 선택은 대수, 미적분 원. 아마 이게 수원, 수투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과 통계까지. 아마 수능에 요 공통 과목, 고1 과목만 들어가든지 일반 선택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거 중에 일부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선택해서 듣든지 세 개 중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조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로 선택은 확실히 안 들어갑니다. 미적분 2, 현재 미적분이죠. 뭐 새로운 좀 과목이 있죠.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건 낯설죠. 물리, 화학, 생명, 물화생지 원입니다. 여기에 수능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2가 막 쪼개집니다. 이렇게 반반씩 쪼갰어요. 위에 두 개가 물리, 요건 화학, 요건 생물, 요건 지구과학입니다. 근데 요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수학은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과학도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정보과학 이런 거 막 들어옵니다. 새로운 거 많죠? 이거 외에도 사실은 다른 과목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 굉장히 많다. 고급자 들어가는 애들이 꽤 있다. 그다음 수능도 절대평가인지 아닌지 살짝 의문이 조금 한 10% 남아있었는데 절대평가 확실한 거로 바뀌었어요. 킬러 문항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면서 과목수도 아마 국영수는 축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고1부터 늦어도 고2부터는 수강하는 게 막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애는 고2에 비하면 현재 수원, 수투에 해당되는 걸 안 듣고도 그냥 졸업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수원, 수투에 해당되는 대수나 미적분 원을 시험 수능 범위로 집어넣어 버리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수강하는 건 고1 과목, 공통수학, 공통과학, 공통국어, 하여튼 공통자 들어간 것만 수능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미국식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영수만 되고 고1 과정 또는 고2의 일부, 제 생각은 지금 고1 과정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2 과정의 일부 뭐 수원이나 확통 이런 걸 집어넣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고교학점제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넣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고 과목수도 국영수만 치고 배우는 것도 고1 것만 배우면 수능의 변별력이나 중요도는 확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 SAT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SAT도 고1 과정까지만 하거든요. 과학 이런 거 안 치거든요. 미국 SAT에 사회 이런 거. 그냥 거기는 그 나라의 국어, 그 나라의 수학 딱 두 개만 치거든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외국어, 영어가 끼어들어가서 세 과목이 될 거다. 그래서 수능은 미국 SAT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거다. 잘 치면 좋지만 이거로 상위권 변별은 안 돼요. 자, 이번에 발표가 두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사교육 경감 대책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씩 해설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까지 다 녹여서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갑자기 수능 킬러 문제 배제해서 공정 수능 공정 입시를 하려니까 안 했던 거를 하려니까 표현될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고교학점제 관련된 정책에다가 몇 개 얹어가지고 막 급하게 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1, 2, 3가 있는데 두 번째가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혁신이에요.
이게 이조 장관의 소신, 지론, 이 비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교수 학습 방법의 혁신이에요. 토론, 프로젝트 학습,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이죠. 그래서 학생 상호 간 작용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하겠다. 뭐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토론, 프로젝트, 플립드 러닝, 참여 촉진,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별 느린 학습자, 빠른 학습자 나눠서 빠른 학습자는 쉬운 학습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느린 애는 추가 문제 더 줄 거고 빠른 애도 추가 문제 더 줘요. 이미 학원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른 애에 심화 문제를 제공하거나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했을 때 이걸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학생부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학생부에 기재를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기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요. 그거 뒤에 한 5년에서 7년 뒤에 현 초2나 초1 때쯤 되면 걔들이 갈 때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될 텐데 그때는 빠른 학습자가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했던 게 학생부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근데 뭐 먼 미래 이야기라 놔두고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고기학점제 추진사항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부한 방법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학교. 원래는 공동학교, 공동수업이죠. 공동수업. 이것도 같이 언급돼야 되는데 뺐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과목 개설을 하겠다요. 왜냐하면 소규모 농산, 농촌, 산촌, 어촌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농산, 어촌뿐만 아니고 교육 특구 외의 대부분의 일반고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온라인 학교랑 공동 수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이거를 위한 준비를 2015 개정교육과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획이 됐었고 사실은 그 전에 2009 개정교육과정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동수업, 지역 공동수업을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넓혀가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고교학점제 하려고 교육부 안에서는. 그래서 지역 공동수업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수업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나름의 노하우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는 거고요. 온라인 수업은 이제 뭐 완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신뢰도 확보, 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를 대학에 확대해서 제공한다. 이번 뉴스에서는 별로 안 나왔는데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따 말씀 해설해 드릴게요. 자, 하나씩 항목별로 이건 일부러 교육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캡처했어요. 제가 손도 안 댔어요. 그대로 캡처해서 하나씩 해설을 해드릴게요. 교육부 발표는 좀 숨겨서 발표해요. 기자들이 잘 모르게. 기자들 중에 교육 전문 기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잘 몰라요. 자,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발표를 해드릴게요. 자,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한다. 다만 고1 때 하는 공통과목은 석차 고등국제를 ABCD와 함께 같이 한다. 사실은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1 과정은 상대평가한다. 요 이야기가 이번에 발표 중에 중요하게 결정된 겁니다. 왜 했느냐? 최소한의 변별을 위해서 왜 했느냐? 제 생각에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유는 지식 측정이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성장을 유도하는 평가를 하겠다. 그전에는 변별하는 평가를 했어요. 누가 잘하나 줄 세워야 되니까. 상대평가니까. 변별을 위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변별을 위한 평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즉 변별을 위한 평가를 안 하고 성장을 즉 학습 목적의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구나를 평가하겠대요.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하겠다 그러고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고교학점제 때 제가 IB 시범학교 선생님들 사례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걸 살펴보시는데 하여튼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늘어난다. 그게 질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이거는 꼭 유념하시고 기억해 두시고 미리 대비해야 돼요. 단순한 옛날에
지금도 서술형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서술형 평가와는 질이 달라져요. 지금 어차피 한 줄 세우기를 해서 점수 깎기를 하거든요. 그런 평가가 이제 아니에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그 자세한 거는 지난 학부모님 설명회 때 제가 IB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조금 이게 이제 A, B, C, D 다음에 대학교는 F가 있는데 고등학교니까 F는 높고 I를 주거든요. 미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이수가 없도록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해요. 이걸 위해서 뭐 전국 일제고사도 치고 이런 걸 하는데 미도달 학생, 즉 I 받아내요. 이미 평가가 끝났어. 학기 말에 1학기 말, 2학기 말에 끝나서 I를 받아내요. I가 얼마냐면 40점 이치예요.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얘들은 보충 지도를 하거나 대체 이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뜻은 참 좋아요. 저학력자, 수학 포기, 영어 포기, 국어 포기, 물리 포기, 무슨 포기한 애들이 꽤 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포자, 영포자, 뭐 과포자 꽤 있거든요. 근데 걔들을 그대로 그냥 학년을 올렸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걔들이 최소 학력은 되도록 어쨌든 공교육이 달라들어서 해주겠다는 거니까 참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학교 예산을 한번 보자고요. 학교 예산이 모든 학교에 아마 인원수별로 배정이 될 거예요. 100명인 고등학교, 200명인 고등학교 있으면 200명인 고등학교에 약 2배를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구 비례로 예산이 배정될 텐데 어떤 학교는 애들이 이렇게 아이가 뜨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요. 교육도구 같은데요. 부모들이 다 해.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아이가 꽤 많은 학교가 있어요. 학력 격차가 엄연히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많은 학교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많으니까 예산 더 주세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럼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선생님 빼고 저기 딴 데 있는 예산을 긁어 모아서 미수 뜬 애들, 그러니까 학력 부진한 학생들, 선생님, 교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산이 원래 보통 학력을 가진 학생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통 이상의 학생들이 약간의 학력 저하가 올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렇게 아이가 뜨면은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을 짜내야 되죠. 또 분명히 아이 많이 뜬다고 막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교육부에서 어, 뭔가 체크를 할 거거든요. 아이를 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도 귀찮으실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안 나오도록 시험을 쉽게 낸다거나 하여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거기에 다니는 상위권 학생이구나 이런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어려운 과목이 개설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많이 뜨는 학교는 상위권 애들이 발목이 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교육특구와 비교육특구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책 당국이 현명하게 해서 인구 비례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 소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줘야 된다. 저학력이라서 아이가 많이 뜨는 데는 학생 수보다 같은 한 명당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될 것이다. 아니면은 저학력자 대상, 학습 부진 학생 대상 예산을 따로 교부를 해줘야 될 거다. 하여튼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빕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 보통 아이가 적은데 학습 부진 학생이 적은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대비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은 뭐 대체로 분당 근처일 거니까 해당 사항은 적겠지만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저희 설명회 하시는 분 아니고 유튜브 보시는 분이면 참 생각을 하십시오. 학력 부진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또 발표된 게 요게 숨겨진 정보예요. 자,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돼야 고교 학점 제조죠. 그래서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겠대요. 현재는 고교 블라인드를 하고 있어요. 학교명을 가리고 블라인드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명을 가리고 해요. 사실은 그래도 특목고 자사고는 다 알아요. 왜냐면 과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우리 고교 블라인드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지금은 많이 안 돼. 학교명은 안 알려주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변화, 그러니까 뭐 고급 수학이 고급 미적분이 어디에 개설돼 있다, 몇 개 개설돼 있다, 물리학 실험이 몇 개 개설돼 있다, 이런 거를 대학교에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역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다 제시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그래서 학생이 뭔 이슈에 따라 학생부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겠대요. 뜻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고교 블라인드라는 정책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특목고 자사고는 고교 블라인드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문대학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내신 4등급에 또 서울대가 막 뽑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고 1등급을 다 떨어뜨리면서도 얘들이 훨씬 더 우수하니까 뽑거든요. 하지만 그냥 교육특구의 일반고하고 그냥 일반고하고는 고교 블라인드 해놓으면 별 차이가 좀 덜 났어요. 나긴 나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심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면은 교육특구의 일반고는 그 갑반고라고 불러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갑반고. 일반고는 일반고인데 특목 자사고 버금가게 좋은 학교를 갑반고라고 하는데 갑반고를 골라내는 정보가 돼요. 그 다음 갑반고 중에 아주 이제 타고난 데 말고 그 다음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이렇게 그 다음 갑반고까지 약간 서열화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 정책이 무너진다.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왜 이러냐면 특목고 자사고를 살려놓기로 했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특목고 자사고가 존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고는 폭망이거든요. 특목고 자사고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정치적 부담이 큰 거예요. 밀란이 나거든요. 아직도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부모 잘못으로 애가 특목고 자사고 못 가면 평생 육두품으로 살아야 된다. 절대 명문대학을 못 간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현재 정서상으로는 밀란이 난단 말이에요.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 강남이나 뭐 이렇게 교육특구의 일반고는 구제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가 지금 이 정책입니다. 그 다음 다른 통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그 해당 사항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사항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밀란이 나는 걸 예방하는 용도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중에 좀 상위권 일반고까지는 명문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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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다. 다음 고교 유형 다양화입니다. 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존치하면은 고교학점제랑 안 맞아요.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고, 과학고 애들은 학력 순서로만 줄을 세우면 일반고를 다 압살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교원의 질도 우수하고요. 배우는 과목도 대학 수준을 배우거든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두 발을 다 벗고 뛰어가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학력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학력 순서대로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일반고는 완전 폭망이에요. 갑반고가 더 폭망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고, 과학고 외에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갑반고죠. 갑반고는 아까 고교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좀 살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고1 과정 상대평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실력 순서로 하면 압살하던 애들이 현재는 그래도 서울대의 한 절반 정도를 일반고, 절반 정도를 특목고에서 가거든요. 학교 수는 특목고가 100개가 안 되고 일반고는 한 1700개 가까이 돼요. 16배가, 17배가 넘는데도 거의 1대1로 가요. 근데 사실은 실력성 가면은 1대1이 아니고 90대 10 정도밖에 안 돼요. 특목고 자체가 90을 가야 되는데 왜 많이 못 가느냐 하면 내신 상대평가라는 족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 때문에 절대평가로 내신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목고 일반고, 특목고가 일반고를 완전 압살하게 돼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고교 블라인드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거로 갑반고 살려주고 또 하나가
특목고 자사고에 모래주머니 2개 채워놨던 것 중에 하나는 남겨놓은 거예요. 고2 때 상대평가를 하던 건 없앴어요. 근데 고1 때 상대평가는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래주머니가 2개 있었어요. 옛날엔 3개였어요. 고상과정도 상대평가인데 현재 고상과정은 거의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2개만 상대평가였는데 내신이 고1은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밀란을 예방하는 두 번째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정도 특목고 싹쓸이를 예방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과 성향인 분들한테 하는데 외고하고 국제고를 합친 유형을 만들 수 있다. 국제 외국어고 해서 외고 국제고의 전문 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외국어를 전체 수업 시수의 거의 50% 가까이를 외국어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불리했어요, 그동안. 근데 국제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어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국제고가 사실은 옛날 외고의 역할을 좀 했어요. 입시 명문, 문과 쪽 입시 명문으로. 근데 외고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지금은 외국어 수요가 그만큼 안 많은데. 이제는 뭐 전문, 동시 통역사 인기 이제 별로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막 통역하고 하니까. 그래서 외국어를 그만큼, 외고가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많이 할 필요 없고 하니까 입시에도 불리하고 하니까 외고 인기가 자꾸 떨어졌거든요. 안 그래도 문과가 적은데. 근데 외고 국제고를 합쳐서 할 수 있게 변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중2, 중1, 현 초6까지가 대입 실적 나오기 전에 얘들이 고1, 2,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면은 세상이 알아볼 건데 그 전까지는 국제 외국어가 약간 저평가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무조건 이과를 가시는데 국제 외국어고를 가는 것도 한번 적극 고려해 보셔라. 서울대 가서 자유전공하면 되잖아요. 자유전공하면은 꼭 문과 과목 듣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인공지능하고 뭐하고 뭐 인공지능하고 경영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거든요. 서울대 자유전공 가든지 아니면 복수전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과 쪽으로. 인공지능은 다 붙잖아요. 뭐 그렇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문과 자체로도 돈이 되는 과들이 몇 개 있다고요. 돈 안 되는 과도 많지만 그러니까 꼭 실리적인 것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학문하겠다 그러면 뭐겠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취직하고 요거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저평가 됐을 때 국제 외국어고 가는 것도 괜찮다. 외국어 50% 공부하던 페널티가 사라진다. 그런데 저평가돼 있다. 자, 선택은 본인 책임입니다. 나중에 좀 원망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고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애 적성, 또 시대적으로 진짜 인기 있을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저 개인 그겁니다. 책임질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발표가 있었어요. 아마 그 실무 직원이 코피 터져가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틀 더 나눠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27일 날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했습니다. 크게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고교학점제와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고교학점제와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요한 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로. 이게 이분들이 교육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고교학점제 되면 사교육이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근데 제가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도 중요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학별 고사 교육과정 내 평가를 하겠대요. 교육과정 벗어난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논술, 구술들 대학별 교사가 교육과정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공교육 정성화법 위반한지를 명확히 공개하겠다. 엄중한 시정명령 내리고 재발 방지 점검하겠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10년 전에는요. 대학별 논술 구술이 대학교 2, 3학년 수준의 문제가 막 나왔어요. 미분 방정식만 나왔어요. 웃기죠? 왜냐하면 과거 영재거들 그거 배우니까. 과거 영재거들 뽑아가려고 논술 구술에서 진짜 높은 수준에 있게 막 나왔고 그때 KMO 공부했던 애들이 막 붙었어요. 그래서 꼭 영재고 과거 못 가고 떨어졌더라도 KMO 공부한 게 대입에 많이 쓰인다 했던 그랬어요. 그러다가 공교육 정성화법 나오고 하면서 그게 많이 줄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일부 오버하고 있었고
또 일부 어떤 분들은 고교학점제가 되면 변별할 수단이 없으니까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인데 모두 변별할 거냐 해서 본고사 부활한다, 대학별 논술 구술한다, 신축 면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발표가 난 거예요. 이런 거는 없다. 이거는 뭐 왜 그런지 근본 원리는 제가 지난 학부모님 설명회 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거 동영상 찾아보시면 근본 원리가 왜 그런지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시키고 고교학점제하면 사실은 일반고는 그냥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고교 블라인드 완화해주고 고1 과정 상대평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은 존치에 따른 사교육 대비하여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고교학점제 한다고 하면서 특목고 살려놓으면은 일반고 폭망이다. 알거든요. 그래서 고교 입시시장 사교육이 폭발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은 요거 얻어먹으니까 또 벌써 조희영 교육감 같은 분이 막 대놓고 들이박으니까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1단계는 그냥 내신으로 ABC로 뽑고 2단계는 인성 면접을 하겠다. 교과 지식 평가 못하게 하겠다. 지금 민사고 상상고가 교과 지식 평가를 교묘하게 하고 있는데 봐주고 있거든요. 이걸 금지시키겠다는 거고 다른 학교는 이미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특별한 게 뭐 더 제한한 게 없습니다. 민사고 상상고만 영향을 받아요. 외고 국제고는 이미 안 한 지 오래됐고요. 자, 영어 내신만 가지고 뽑는다고요. 외고가 대원외고가 영어가 한 35% A 나오거든요. 그것도 변별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대원외고가 진짜 우수한데도 쏙쏙 뽑아가요. 맨 처음에 수학 지필고사 받은 거 없어질 때 대원외고 망했다 했는데 여전히 서울대 합격자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내신만 가지고 뽑고 내신 절대평가한다니까 또 대원외고 망했다 했는데 안 망했거든요. 여전히 옛날에 시험 쳐서 뽑을 때 상대평가할 때만큼이나 실적이 좋아요. 왜 그러냐? 면접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변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의 면접 몇 번 했는데 면접 5분에서 10분만 하면요. 얘 수준 아삭하게, 하여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이것만 하시는 분이니까 서류 보고 얘 면접 몇 번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면접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얼마 수준 이상의 애를 뽑아갈 수는 있어요. 몇몇 진짜 뛰어난데 말을 어버버하는 애들이 놓치긴 해요. 하지만 못한 애를 뽑진 않아요. 다 학습 능력 좋고 엉덩이 힘 센 애들 뽑을 수 있어요. 놓치는 애는 있어도 이상한 애가 붙진 않아요. 면접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고교 교육을 대학과 연계하겠대요. 강의를 하도록 하겠대요.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나 강사가 하기도 하고요. 실험실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마 연구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목고 자사고 아니고 갑반고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 단위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갑반고가 아니야. 그럼 사실은 여러분 이제 육두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정말 서글프지만 육두품이 된 겁니다. 다만 이거를 누구도 공개해서 널리 알리지 않을 뿐이에요. 육두품이 되신 거예요. 부모가 교육특구로 이사를 못 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부모가 얘를 특목고 자사고 보내는 거를 정보가 어두워서 늦게 시작했던 그 이유 하나로 고교학점제가 뭔지 몰랐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애가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육두품이 돼 있어요. 어디 이사는 못 가는 게 정해졌어요. 서글프죠? 근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게 전에는 수능이었는데 이제 수능이 무력화됐단 말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은 전교 1등에서 내신 1.0 찍어도 서울대 못 가는 건 아시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하나였는데 수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그냥 지읒방고라고 불러요. 애들이 갑방고랑 어식이 방고,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 폭망한 일반고를 가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게 이 대학교에서 하는 이 학점을 적극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활용을 하셔라. 이건 좀 소설인데 하여튼 대학교에서 하는 고급한 어떤 수업을 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를 고급 미적분, 뭐 고급 화학 이렇게 자기 전공된 심화 과목을 꼭 수강해요.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때 이게 쓰인다. 그냥 일반고에서
뭘 할 때겠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공부랑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있었던 고교학점제 설명회에서 제가 IB 설명하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건 교육부 자료입니다. 온라인 학교를 하겠대요. 왜냐하면 3명 듣는 강좌를 다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우리 분당으로 치면 영동여고, 물리, 고급 물리, 수강생 1명, 2명일 거예요. 많아야 3명일 거예요. 이거 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영동여고에서 서울대 공대 가고 싶은 애 있어요. 그럼 고급 물리 수강하고 싶거든요. 물리학 실험하고 싶은데 걔는 너는 우리 학교에 없으니까 듣지마 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학교라도 해주겠대요. 아니면 지역에서 공동학교를 만들겠다요. 고급 물리 공동학교를. 그래서 영동여고 학생이지만 좀 떨어진 낙생고 가서 수업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학점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조차 안 되면 가까운 데 없는 애들은 온라인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게 고교학점제인데 온라인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뭐 미네르바 대학 같은 세계적 명문 대학이 온라인만 가지고도 평가를 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다음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의 자녀가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갑반고, 교육특구의 일반고를 못 갔다 하면은 원래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공동 수업, 온라인 학교, 대학 연계 수업, 또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영향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세 개는 영향가가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잘 활용하시면 좋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세한 정보는 그 당시 실시될 때 나올 테지만 이거를 하려면 애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할 의욕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이 도와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얘의 의욕하고 혼자 공부하는 능력을 지금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떻게 수업하느냐. 이렇게 수업하겠대요. 어, 참여형 수업, 아까 제가 한번 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겠대요.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평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대요. 어떻게 참여형 수업을 하냐면 협동학습하거나 프로젝트 학습하거나 토의 토론 수업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 가르치는 사람, 교수 중심, 교사 중심 수업은 일방적 주입식 수업이죠.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이 중심이 돼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는 수업 하겠다고. 이거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참여형 수업은. 그래서 지금 수업은 옛날처럼 일반적 티칭이 적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과도기였고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참여형 수업의 비중을. 그래서 지금보다 점점 더 늘 겁니다. 지금도 약 절반 정도가 참여형 수업인 걸로 아는데 더 늘리겠대요. 우리나라 공교육에 계신 교사들의 질은 정말 세계적이고 의욕도 굉장히 헌신적이시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참여형 수업이. 학생 수도 아직 30명 가깝기 때문에 힘든데도 해내고 계시고 더 잘하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희망을 봅니다. 공교육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육도품으로 놀지 않게 만들어 주시길 참 희망을 봅니다. 다음에 왜 이거를 또 알 수 있냐면 탐구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 IB를 도입하고 확산하겠대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 고교학점제 설명회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제주교육청, 대구교육청이 실시한 지 4년째고요.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충남교육청 이미 참여 선언을 했거든요. 그냥 공교육이 다 IB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다만 진짜 IB를 할 거냐면은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하고 안 맞다. 하지만 IB에 있는 그 좋은 컨텐츠는 가져올 거다. 그래서 IB 수업의 평가뿐만 아니고 수업까지 장점을 벤치마킹 할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2, 중1, 초6, 초5, 초4까지는 IB가 직접 많이 적용될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늘긴 하겠지만, 하지만 보통 교육과정이 5년에서 7년 주기로 개편되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 그 전에 2009 개정교육과정, 요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한 6년, 7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2, 초1 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될 텐데, 걔들 때는 IB가 더 많이 채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 1, 2, 3학년들부터는 조금 관심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4, 5, 6, 중1, 2 얘들은 IB가 직접 영향 미치는 건 아닌데 고교학점에서 어떤 수업을 하느냐 하면 IB 스타일의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IB 스타일이 뭐냐면 탐구 중심이고 학생 참여 중심이에요. 참여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로 논문을, 소논문을 펴내요. 탐구보고서, 뭐 연구보고서, 산출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중2, 중1, 초, 6, 5, 4도 하겠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 탐구와 참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고교학점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를 이번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미 8개 교육청, 전국에 교육청이 몇 개 있나요? 8개 교육청 거의 다가 하고 있고 228개 교육청 225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B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고교학점제하고 챕터풍합이다. 그래서 IB 스타일로 수업한다. 고교학점제.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IB를 보시면 됩니다. 자, IB 관련된 동영상 많으니까 좀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하면 본고사 구할 되느냐? 이런 거 하느냐? 이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IB 당장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영문학교에서. 어떻게 뽑을까요? 뭐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지난 동영상 보십시오. 일주일 전 동영상. 자, 현재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는 이미 내신 절대평가거든요. 집필고사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우수학생 잘 선발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소서하고 내신 가지고 2배수 또는 1.5배수를 뽑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면접을 합니다. 면접으로 뽑습니다. 그런데도 우수한 애들 속속 잘 뽑아가요. 미국 상위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은 어떻게 뽑느냐. 맨 처음 비교과, 뭐, 동아리, 리더십 이런 거 하고 에세이. 미국 에세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자소서죠. 그 다음 SAT, 수능 같은 거죠. 요 비중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GPA, 학점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뭘까요? 영어로 코스입니다. 코스. 무슨 과목을 들었냐? 아너 과목, 이게 심화 과목입니다. 아너 과목 듣고 유럽은 IB를 하지만 영국계는, 미국계는 AP를 합니다. 대학 과목 선의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너나 AP, 특히 AP가 더 수준 높으니까 AP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 최상위권 대학은 코스로 뽑는다. 어떤 과목을 들었냐를 보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예요. 뭐를 뽑을까요? 명문대학에서. 현재 절대평가는 영어를 예를 들면 7%에서 10% 정도가 A 받습니다. 내신 중학교에서 35% 정도가 A 나오거든요. 35%가 A인데 내신 배분력 없죠. 7%가 1등급 A에 1등급 나오는데 변별력 없잖아요. 상위권에서는. 그럼 뭐로 뽑을까요? 자, 여러분 입학산정관이라고 봅시다. 둘 다 영어 같은 때 수능은 A예요. 내신도 올 A예요. 똑같은 애가 왔어요. 근데 배운 과목이 한 해는 대수, 미적분어, 미적분투, 화학, 생물, 뭐 생물2죠. 화학2를 배우고 왔어요. 딴 애는 요건 똑같아요. 일반 선택은 똑같은데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에서 막 달라요. 고급 화학, 화학실험, 화학과제 연구 막 이런 거 막 했어요. 누구 뽑겠습니까? 똑같은 A인데. 심지어 제 생각에는 B가 하나 떠 있어도 수능에서 오른쪽 애를 뽑을 것 같아요. 배운 게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서울대 1667개 교에서 약 절반 옵니다. 자사고, 영재고, 외고 다 합치면 100개 교에서 또 한 절반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를 1600개와 100개인데 반반이 와요. 그 정도로 학력 격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력 순서라면은 특목고, 자사고가 월등하게 잘하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특목고가 압살합니다. 특목고에는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런 과목을 넘어서는 AP 과목들, 일반화학, 일반물리, 대학원, 통계학 이런 게 막 개설되어 있거든요. 하나고나 민사고 커리큘럼, 외대부 커리큘럼 보십시오.
정말 면접관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뛰어난 애들, 그 어려운 거를 자발적으로 공부한 애들, 그걸 토론식으로, 발표식으로 논문을 써가면서 하는 애들. 그러니까 동아리도 더 많이 해. 봉사도 더 많이 해. 서울대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의대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생기부에도 교사가 잘 써줘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공교육교사는 자꾸 순환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선생님이 붙박이로 계시거든요. 공교육에서는 한 반이 30명 가까이 된다고. 한 선생님이 100명씩 가르친다고. 근데 여기는 한 선생님이 민사고 같으면 10명도 안 가르쳐요. 애를 다 한다고요. 배운 과목이 다 비슷비슷한 게 아니고, 뭐, 프로젝트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딱 먹고 잘 살면 써줄 게 많아요, 선생님이.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선생님이 100명쯤 되는데 비슷비슷한 거 했는데 써줄 게 별로 없다. 공교육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환경이 자세하게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력 격차 어차피 큰데 모래주머니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어서 그나마 절반밖에 못 가고 일반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상대평가 족쇄가 없어졌다. 고이과 하나 없어졌죠. 고이과 하나 남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특목고 압살이죠.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민란이 나기 때문에 일단 갑반고랑 몇몇 학교 살려주는 고교 블라인드 완화한 거 외에 그래도 공동수업이라든지 대학 연계 수업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해서 일반고 중에 진짜 용도는 탈출해라 할 거고요. 그리고 1학년 상대평가 해놨죠. 등록고 1학년 상대평가. 그리고 쿼터제를 늘릴 거예요. 서울대 기회균등 전형 같은 이제 좀 미국으로 치면은 히스패닉 쿼터, 흑인 쿼터 따로 있거든요. 아니면은 동아시아하고 백인들이 싹 쓸어버리니까. 그래서 쿼터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회균등 전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겠지만 어쨌든 쿼터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4개의 장치, 쿼터제, 1학년 내신 상대평가, 고교 블라인드 완화, 그 다음에 공동수업, 온라인 수업, 대학 연계 수업 같은 탈출구 미세하게 열어주면서 밀란을 예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육도품인 건 안 변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교다. 어느 학교는 아닌가가 제 생각엔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중요한데, 고교학점제 되면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벗어나는 또는 그거를 강화하는 거는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다. 근데 선택 과목도 걔가 어느 학교 다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육특구 아닌데면은 저기 막 어려운 고급 수학, 고급 미적분, 고급 화학 뭐 이런 거 개설 안 됩니다. 수강생이 없는데. 그러면 그 번거로운 공동 수업 듣고 딴 학교 가고 온라인 수업 듣고 대학교 가서 막 뭘 하고 이걸 하겠어요? 3교시 수업하다가 끝나고 막 가서 딴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학교 가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달라진다. 선택의 여지가 일반고는 없다. 사실은 이 두 개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를 가셔라. 안 되면은 갑반가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라. 안 되면은 애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애로 만들어라. 자, 갑반고를 넘어서는 그 밑에 일반고는 제 생각에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학교 이꼴 선택 과목입니다. 하여튼 선택 과목 코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입이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었다. 고입이 대입이다. 이거 좀 어디서 본 듯한 상황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일본과 영국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유치원 어디 들어가면 동경대 간다가 있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어디 들어가면 동경대 간다가 있어요. 도쿄에 5대 명문 초등학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 가면 어떤 중학교, 명문중학교 가면 명문고, 명문고를 가면 명문대가 정해져 있어요. 영국도 그래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는 애들 대부분이 사립 명문 스쿨에서 가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래요.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은 이미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흑수저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헬 조선이 아니고 헬日本이고 헬 잉글랜드겠죠. 그게 이미 체념 상태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아직은 우리는 아닙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건데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될 때 특목고 자소고 없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 스텝이 이상하게 되면서 5년 동안 못 없앴거든요.
없앨 마음이 없었죠. 그 불평등한 수능을 늘렸으니까. 아까 보셨죠? 인천 한 명이고 강남에서 70명을 가요. 서울대를 일반고에서 수능으로 하면 공평한 듯 하지만 진짜 불공평한 게 수능이었는데 그걸 늘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없앤다고 막 했지만 결국 못 없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못 없애잖아요. 그럼 다음 고교학점제는 이번 정권 하에서 실시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정권이 집권을 했어요. 애들 멀쩡히 지금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특목고 비중이 진짜 높은데. 고등학교가 진짜 중요한데 어렵게 내가 그 명문 고등학교를 갔는데 없애버린다. 쉬울까요? 어렵죠. 소송 걸리고 난리 나고 그렇게 소송하다가 정권이 5년 정권이니까 5년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도가 확 없애버렸잖아요. 경기중 경기고 있을 때. 그런 이제 명문고를 없앤 게 박정희 정도 되니까 없앴는데 쉬울까요? 현대 이 민주사회에서? 제 생각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지금 중학년들도 일본과 영국처럼 귀족 학교가 명문고가 정해진다. 그리고 거기 갈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 뒷받침, 정보의 뒷받침이 되는 애들만 갈 수 있을 거다. 암울하네요. 그렇게 안 되기를 비는데 뭐 불리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되고 수능 절대평가, 내신 반쯤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는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도 비중이 약 50%인데요. 내신에서. 근데 다음에는 더 낮아질 거예요. 지필평가 비중은 한 30%까지 줄 거로 보입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50에서 70까지 갈 겁니다. 지금도 수행평가 비중이 높거든요. 수행평가하면 남학생들 죽었죠. 중학교 수행평가 한번 보시면 뭐 난립니다. 여학생한테 완전 압살당합니다. 대신 공부할 과목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모든 애들이 수능 범위까지만 공부합니다. 미적분까지만. 이과면 미적분까지. 그런데 이제는 미적분 1, 미적분 2, 고급 물리, 고급 미적분 뭐 과목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학습할 과목이 전에보다 확 늡니다. 그것도 어려운 과목이. 그 다음에 수능 킬러 문제가 이제는 수능 킬러 문제로 변별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성균관 의대 이걸 쫙 정말 미세한 점수 차이로 변별할 수 있었던 건 킬러 문제인데 킬러 문제가 이번에도 난리가 됐지만 원래 고교학점제에서 없어질 거였단 말이에요. 킬러 문제가 소멸돼요. 의대 열풍이 불면서 영재고 인기가 하락했습니다. 영재고 인기가 하락하니까 KMO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극심하죠. 고도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KMO 같은 거를 훈련할 이유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문제 해결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도가 뭐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보다는 낮아집니다. 오히려 상위권 변별이 킬러 문제를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고급 미적분, 고급 화학, 고급 물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많은 심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느냐예요. 학습 능력의 중요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초점을 비중을 조금 배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A급 수학하고 또 중등과정 나갈 때 극심화하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중2부터는 이런 교과 극심화 별로 안 중요하다. 영재고를 꼭 영재고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애들. 서울대 가서 아카이스트 가서 연구할 애들은 영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대 가는데 유리하거나 뭐 하여튼 여기에 일진들 가는 데니까 가지 뭐 똑똑하니까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라. 혹시 떨어지면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한 번 더 영재고 쪽 생각하는 애들은 좀 더 생각하셔라. 지금 중2부터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 특히 중2, 중1, 초6 이 세 개의 학년 정도는 이미 현재 입시 영향을 받고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현 중3까지만 통하는 정보예요. 고교학점제는 안 통하는 정보입니다. 옥석을 가리고 판단하셔야 돼요. 몇 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6학년, 중1, 중2, 5학년도 아마 해당될 건데 현재 고등학교 입시만 듣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교과 극심화는 이만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과잉 투자다. 그런데 면접이나 문해력이나 학습 능력에 대한 거는 너무나 적게 투자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이 학원이 없잖아요. 여기 면접은 자사고 외고 준비할 때 막판에 잠깐 특강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학습 능력은 그냥 많이 하면 흘려지는 거지 얘 전문은 없잖아요. 문해력 전문 뭐 문제집 조금 나왔더라고요. 수능 국어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고입을 위한 거는 아직 없고, 고등학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심화 과목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다르다.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고교학점제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건 자세하기는 어려우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탐구하는 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비판적 독서, 그 다음에 산출물을 해보는 탐구 보고서죠. 해보는 경험, 그 다음에 디베이트. 디베이트가 사실은 이 두 개를 거의 다 커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디베이트를 아주 강추합니다. 이거 하면은 비판적 독서도 되고 학습 능력도 생기고 문해력도 생기고 산출물 만드는 것도 되고 면접 준비가 됩니다. 면접까지 되죠. 그래서 디베이트가 제가 생각에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딱 맞는 솔루션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초 4, 5부터는 디베이트를 하셔라. 영어는 디베이트 학원이 있는데 국어는 좀 그랬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거, 내가 예를 들면 메디칼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생명하고 화학은 미리 선행을 좀 하십시오.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혼자 공부하는 경험에서 성공의 눈덩이 효과, 성공의 신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작은 성공이 점점 신바람을 불어일으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그거를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것은 인증시험입니다. 한자급수시험, 영어 급수시험, 영어 토플 같은 공인시험, 그 다음에 한국사 인증시험, 국어도 인증시험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종류들이 왜 좋으냐? 자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바로 객관적인 피드백이 와요. 내가 얼만큼 성취했다가 숫자로 나타나니까 자기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열심히 공부하는 맛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 전체력, 자기 관리력, 자제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 3비군까지 뽑혔어요. 그런데 중3 때 불의의 사고로 무릎이 아작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10년 가까이 열심히 했던 그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3은 돼서 고1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초5부터 모르겠더래요. 수학이. 영어는 당연히 안 돼 있고. 그래서 국영수를 초5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 갔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게임 페인이었다가 경기 영재고 가고 수석 졸업한 사람도 봤고요. 하여튼 어느 한 분야에 진짜 몰입해서 자기를 컨트롤해가면서 최고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은 딴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부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 성장하는 맛을 아는 사람,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육도품 환경에서도 무엇라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 정책적으로는 좀 암울합니다. 일본과 영국을 따라가는 계급사회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인 건 정책적인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입니다. 정서. 자기를 컨트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몰입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은 부족한 걸 다 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국어가 받쳐줘야 돼요.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고교학점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국어입니다. 국어 지식이 아니고 이런 거죠. 비판적 독해력 이런 거거든요. 왜 국어냐? 우리가 사고를 언어로 합니다. 90% 양으로 따지면 질량은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양으로는 언어를 통해서 하고 특히 학습 관련된 사고는 대부분 언어로 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만 받쳐주면 열심히 할 때 날아갑니다. 좀 늦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설명회 하고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임해동 계신데 서연을 이사 가야 되나요? 왜냐면 매성중 배정되나 봐요. 근데 매성중이 좀 뭔가 이렇게 불리한 뭐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공립이라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고 하면서 뭐 추천사라든지 이런 거에 서류적인 거에서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분당에 있는 중학교가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의 반 애들이 몇 명이냐 했어요. 근데 소팅을 해서 그냥 그 진학률로 했어요. 5.2%, 백현중 1등이네요. 순회중 2등, 임해중 3등, 내정중 4등, 보평중 5등, 서현중 6등, 늘풀은 신백현 요 정도까지가 아마 평균 근처일 거로 보여요. 지금은 가장 우수한 애들 중에 일부 애들은 그냥 학생부 같이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해서 의대 가지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상위권 애들의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요. 걱정하셨던 매송중이 그닥 못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2022년도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봤어요. 이 자료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알림이가 있어요. 알림이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자, 진학률로 소팅했어요. 백현중, 영재고 5명, 오 대박. 영재고 과고 5명, 자사고 7명, 9.8% 진학고, 샛별중 잘하네. 몇 얘기지? 8.3%. 늘푸른, 영재고 3명 갔네요. 이야. 정자중은 외고만 주로 갔네요. 정자중은 이과 쪽은 강하지 않네요. 자사고랑 영재고 빵명. 매송중, 영재고 빵명인데 자사고 5명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수가 1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순회중 같으면 436명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내정중 340명. 학생 수 엄청 많은데 매송중 160명에서 5명 갔으면 내정이나 순회가면 2배 이상이니까 아마 탑이었을 것 같은데 10명 비율로만 보면 매송중 못하지 않은데요. 서현중 외고 엄청 많이 가네요. 영재고도 2명, 자사고 8명. 서현중은 그래도 큰 학교죠. 400명쯤 되니까. 판교중, 판교에서 공부 많이 안 한 줄 알았는데 판교중 괜찮네요. 보평중 자사고 5명. 오, 괜찮은데요. 보평중. 자, 이렇게 좀 학교별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 밑에 차이는 있는데 문중중, 양현중, 분당중, 불곡중 여기가 좀 하위권이거든요. 올해도 하위권, 최근 3년도 하위권인데 제 평소 그거로 봐서는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시키는 학교, 안 시키는 학교 정도 차이 아닐까. 학교에 무슨 어드벤처, 부모님들 열심히 하고 애들도 열심히 하는데 학교가 안 좋아서 특목고 자소고 적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로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제가 평소 알던 그 중학교 또는 그 중학교 밑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적극성, 투자 금액에 비례하는 것 같다. 거의. 그래서 학교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평준화 지역이니까. 자, 그럼 언제부터 나이대별로 뭘 하면 좋으냐? 자세한 거는 지난 영상에 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기만 하고요. 약간 수정했어요. 제가 약간 나이를 조금 수정했어요. 조금씩 바꿨습니다. 좀 일찍 하셔라. 영재고는 초2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요새. 자사고는 초3 사이에 시작합니다. 그럼 초3 때 시작하시게 응? 되면 합반고 뭐? 저는 초4를 권합니다. 왜냐? 이거 와서 이제 누구랑 맞췄어? 이거다 고쳐. 6학년 때 오니까 사춘기 오면 공부 많이 못 시키거든요. 저희가 녹화 중에 여기서 유튜브에 얼굴이 나갑니다. 비디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시작하십시오. 늦게 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역전하지가 이제 없는 시대로 바뀌니까 조금 일찍 하십시오. 사춘기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 전에 한 1년 반 공부하는 엉덩이 만들어야 돼요. 사춘기 때는 공부 새롭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일찍 하십시오. 좀 잔인하지만 공부로만 갈 생각이면 일찍 하십시오. 꼭 공부만 인생은 아니니까 다른 길도 있으니까 괜찮고요.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 할게요. 네, 제가 음소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GTC 프로그램 뭐 있느냐 궁금하시다 해서 몇 개 좀 써놨습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하고요. 문제결력 수학합니다. 뭐 이것도 사고력이죠. 교과 수학해요. 그 다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GTG 영재원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대학부선 영재교육원하고 같은 방식으로 수업합니다. 수업하시는 분은
서울대 수학과에서 제 후배십니다. 수학과 학부, 석사, 학사 다 하시고 대학 교수님도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 우리 애들 한 달 동안 연구과제 깊이 탐구하고 산출문 쓰고 소논문 쓰고 나중에는 8월 달부터 12월까지 좀 장기 연구과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소논문 쓰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영재원 과학이라고 사고력 과학합니다. 실험도 하고 탐구 보고서 쓰는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고반 KMO 같은 거 합니다. 저희 뭐 분당에서 규모로는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가장 뛰어나다. 대치동에 가도 탑 클래스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있는데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 영재센터 설명할 때 설명회 영상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자사고반 요번에 신설합니다. 하도 요청이 많아서 3학년 반, 4학년 반, 5학년 아니지. 5학년 반이고 3, 4학년 자사고반 신설합니다. 신설하고 요거는 따로 설명회 한 번 더 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데스크나 저 개인 원장한테 문의하십시오. 그다음에 현재는 초2, 3월부터 영재고반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는 초1부터 개설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낮아지는 건 저도 참 깜짝 놀랄 얘기인데 저희가 초3부터 하다가 초2로 내려온 지 작년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초1까지 내려달라고 하시는 7세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초1반도 한번 개설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디베이트도 제가 조사했습니다. 지난 설명하고 나서 디베이트를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에 여러 가지를 해결해주는 면접 대입도 되고 독해력도 기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기르고 산출물, 보고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인데 디베이트 학원을 제가 모르니까 찾아보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경험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요. 한국토론대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디베이트 코치 협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디베이트의 원조입니다. 여기가 한국토론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 토론학교라는 비영리 학교를 만들었어요. 비영리 학교예요. 그래서 초4부터 모집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옛날에는 중학생만 모집했기 때문에 제 머리에서 집어놨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2016년도인가에 수학 디베이트 과정을 개발하려고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때 알게 된 데가 한국토론대학의 전신이에요. 자, 거기는 이 케빈 리라는 분이 만드신 거고요. 현재 한국토론대학의 학장이십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시고 2010년부터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한국의 디베이트 교육을 퍼뜨리신 선구자세요. 지금 디베이트 교육하시는 분의 많은 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분 제자입니다. 원조고요. 이분이 왜 디베이트를 하게 되냐면 미국에 계시면서 자녀를 디베이트를 했는데 둘 다 하버드를 간 거예요. 한 자녀는 업대, 다른 하버드 수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가 너무 좋다. 근데 한국은 주입식 하니까 와서 3년간 가지고 한국의 디베이트를 퍼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찾아가서 뵙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 선배시더라고요. 그때는 중학생부터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딸은 보낼 생각을 못 했는데 요번에 딸을 보내려고 해요. 지원서를 썼는데 받아주실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기초반, 디베이트 기초반 석 달 한대요. 입문과정 6개월 한대요. 심화과정 6개월 한대요. 전문가과정 12개월 한대요. 전문가과정 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2년 3개월 과정이잖아요.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면접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영재교육원 면접 특강을 해주느라고 면접을 여러 번, 몇 년 동안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면접에서 많은 게 가려집니다. 진짜 많은 게 가려지고 얘의 지적 우수성이 바로 표가 나거든요. 근데 이 디베이트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디베이트 했던 애들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수업 자체가 참여형 수업이고 발표형 수업이고 토론 수업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IB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산출물을 내거든요. 디베이트는 딱 산출물 내고 그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가끔 뭐 과탐토, 과학탐구 토론대 이런 것도 해보고 모의 토론대회를 수학 디베이트도 제가 개발하려고 몇 번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오버버 하던 애들이 팍팍 늘어요. 그냥 그 독서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부딪히니까. 팍팍 늘어요.
자, 하여튼 디베이트는 제가 찾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자, 지정답 할게요. 지정답 궁금한 거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다른 분이 도움받으십니다. 원장님, 그럼 연구하고 준비를 위해 수학과 올림피아드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예전보다 중요성이 덜한 걸까요? 한정된 시간 안에 공부를 선택한다면 문해력이나 디베이트 논술 준비가 더 중요해진 거지요. 일단 제가 아는 학생들이라 이 학생들은 무조건 영재고 하십시오. 다만 제가 영재고 비중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완전 영재고, 찐영재고 무조건 여기 가야 행복한 애들 말고 저희 비디오 중지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나갑니다. 비디오 중지해 주십시오. 안 되겠다. 이거 뭐 띄워놔야겠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채팅이 안 보이는데? 채팅 보이네. 됐다. 이렇게 해놓고 갈게요. 잠깐만, 이야기가 좀, 잠깐만요. 그래서 영재고 준비하는 때 애매한 애들. 한번 해두면 뭐 손해 없지. 이때 길러지 떨어지더라도 이때 해놓은 공부 어디 안 가는 거고, 그때 문제 길러 길러놓은 거 이용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길러 문제 잘 풀고, 손해 없지 했던 애들한테는 일단 의대를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 비중이 줄어드니까 떨어지고 일반고 갔을 때 그닥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전에는 10개가 유리했다면 붙든 떨어지든 지금은 붙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압도적으로 좋은 건데 떨어졌을 리스크가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는 전에보다 조금 더 위험성이 커졌다. 근데 지금 하신 학생들은 꼭 영재고 준비하십시오. 자, 디베이트 그거 이상의 여기 디베이트는 인문 디베이트예요. 인문사회 디베이트니까 영재고 이쪽에서 하는 그 캠프를 들어가거든요. 영재고는 캠프 들어가서 하는 거랑 달라요. 레벨이. 얘들은 오히려 이완복 박사님이 하시는 영재원 수학, 영재원 수학 심화반, 사사반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 이완복 박사님 영재원 수학 사사반 했던 애들 중에 거의 대부분 애들이 중2 때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하거든요. 일부 애들은 중1 때 합격하거든요. 중3 때 합격한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완복 박사님 수업 듣는 게 얘들 영재고 라인에서는 디베이트 이상의 레벨이다. 자, 그 다음에 디베이트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4번 수업 중에 3시간 수업인데요. 3번은 줌으로 하고요. 1번은 평촌에서 한대요. 근데 모르죠. 분당에 팀 짜서 분당으로 모여서 하면 안 돼요. 학생이 다 분당에 있는데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뭐 그거는 뭐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현재는 학원이거든요. 학원이 사실 토론 대학이고 거기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 사무실이 평촌에 있으니까 평촌에서 할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분당에서 팀을 8명이거든요. 8명 팀 짜서 4대4 디베이트, 포럼 디베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더글라스 디베이트, 의회 디베이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포럼 디베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 짰으면, 분당에서 짰으면 오겠죠. 오시겠죠, 선생님이. 초3사반은 자사고는 그렇게 어찌 되나요? 이거는 별도 설명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뭐 영재센터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안정적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디베이트반 만약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으시고 하면 제가 약속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 케빈리 학장님한테 저희 학원을 통해서든 하여튼 설명회를 요청하셔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줌 설명회 한번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자사고 준비 어떻게 하나요? 자사고하고 외국 국제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과학고 영재고는 늦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영재고 과학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요. 저희 딸은 6학년이에요. 선행학습도 많이 안 했고 엉덩이 준비도 좀 덜 된 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자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학이나 이런 거 많이 공부 안 되는데 디베이트 잘하고 국어 잘 되고 의욕이 있으면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에서 면접도 봤거든요. 영재고 목표로 한다면 이제는 초저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능도 많이 빼야 하는지요? 현재 저희 2Y 1반, 2반 예를 들면 3월 달에 4학년 1학기 시작했어요. 2반은 6월 달에 4학년 1학기 시작했어요. 2학년 3월, 2학년 6월에.
그 정도면은 뭐 늦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보다 좀 더 늦어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도순으로 영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진도순이 절대 아니고 사고력 순이고 문제결력 순이에요. 진도순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좀 일찍 하면은 도전적인 환경에 좀 더 많이 노출되니까 사고력이나 문제결력 기르기에 좋다. 나중에 바쁘지 않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더 늦게 해서 저희 영재고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진짜 절대 아니에요. 일찍 시작하는 순서 절대 아니니까 막 조급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 학원 영재센터가 요번에 초6인데 고등 KMO에서 은상 땄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모르시죠? 고등 KMO는 서울영재고 애들, 경기영재고 애들 2학년, 3학년들이 나와서 겨루는 데거든요. 거기를 초6이 가서 상 땄어요. 왜? 3학년 때 우리 학원에서 선행 하나도 안 하고 사고력 시작하네요. 그래도 하잖아요.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도 너무 안 급합니다. 디베이트 설명회 듣고 싶어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많으시네요. 여섯 분. 알겠습니다. 저도요.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예, 알겠습니다. 아홉 분 정도면 10분, 11분. 실시간 하니까 이게 좋네요. 11분 정도면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12분. 진도 느리면 GTG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진도 느리면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어요. 그게 또 진도 일찍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손 드신 분이 라이프님. 예, 라이프님 뭐 어떤 걸까요?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고 음성으로 하셔도 돼요. 오, 디베이트 신청 많으시네요. 네. 수학, 영재원 수학, 이완복 박사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6학년이 듣기에는 늦었을까요? 영재원 수학 지금 5학년, 6학년이 메인으로 그 입문반, 기본반 하고 있고요. 2년차 과정은 심화예요. 3년차가 사사반인데 사사반은 지금 한 명이고요. 아니다, 두 명이고요. 걔들은 중학생, 또 6학년 이렇고 사사반 하는 애들은 거의 KMO 수상자들입니다. 걔들 서울영재고 중2에 주로 가고 그것도 우선 선발로 가고 그런 애들이고요. 심화반하고 기본반은 5학년, 6학년, 중1 요 정도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 따로 찾아오셔서 저하고 상담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라이프님도 디베이트. 그래서 손 드신 거예요, 라이프님? 네. 5학년 자사고반 예정은 없으신가요? 5학년 자사고반은 모르겠습니다. 얘들 데리고 자사고를 끌고 가면 저희가 중등부를 없앴거든요. 중등부를 없앴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 자사고반까지만 할 거라. 지금 스타트하면은 중등부를 끌고 가져야 책임지는 걸 건데 살짝 자신이 없네요. 한 연구해 볼게요. 근데 네. 영재센터 기존반 오시면 돼요. 초의 기존반은 영재고반도 있고 영재고 자사고 혼합반도 있거든요. 그 반 정도까지 있고 자사고반, 초자사고반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신설 계획은 없어요. 초는 기존 반에 들어가시면 돼요. 디베이트 원하시는 분 많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네네네. 예. 옴땡땡 학생도 기존에 하고 있는 과정에 충실하면 되겠지요. 네, DM이구나. 네, 네. 디베이트 해야 하면서요. 네, 옴땡땡 학생도 기존 수업만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상담 원하면 데스크에 문의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셔도 돼요. 제 전화번호는요. 제가 전화번호 넣어드릴게요. 이거 이제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전국 공개되나요? 아직 안 되겠지? 네,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바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자, 네, 궁금한 거 없으시면 초1은 사고력 수업 없을까요? 있습니다. 7세부터 있습니다. 초1은 사고력하기 딱 좋은 학년이죠. 저희 데스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위권 학생들도 GTG에서 교과 수학 배우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일입니다. 더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